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살 때까지 외할머니 댁에 살았는데 그 집은 2층 집이었어요. 1층이랑 2층이 따로 떨어져 있는 2층 집. 그래서 우리 가족은 1층에 살고 2층은 세를 내놨고요. 제 기억으로 그 집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우리 집이 언덕 위 첫 번째 집이었고 그 뒤로 집이 쭉 있었는데 다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 살았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 최소 10년도 넘게 그 집에 외가댁 식구들이 살았던 거죠. 근데 2층 집에 세를 내놓고 사람이 들어와 살면 길어봤자 3달을 살고 나가더랍니다. 처음에 이상하다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냥 언덕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엄마가 성인이 되고 우연히 친구를 따라 점을 보러 갔대요. 그 근방에서 유명하다는 점집이었는데 다른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자꾸 집 얘기만 하더랍니다. 엄마도 오래돼서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대충 그 집에서 나와라.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 집에 살면 다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엄마는 우리 가족 다 잘 지내고 있다. 아픈 사람도 없고 건강하다. 이랬는데요. 무당은 조만간 사단이 날 거라고 엄마한테 당장 나오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찝찝한 마음에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쓸데없이 그런 데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이후 점쟁이가 사자인지 저희 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비록 이혼을 하셨지만 결혼해서 나를 낳았고 이모나 삼촌들도 별탈 없이 살아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6살쯤이었나? 생일 처음으로 2층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며칠을 살다가 나갈 때였는데 집 보수 작업 같은 걸 한다고 가족들 다 같이 벽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거든요. 2층은 벽이 전부 하늘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군데군데 까맣게 자국들이 있었는데 가구를 놓아서 생기는 그런 자국들은 아니었고 석탄 같은 까만 가루가 잔뜩 묻은 그런 자국들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일에 걸려서 청소랑 페인트 칠을 했고 마지막 날 이모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웬 아이가 뛰어가더랍니다. 이모는 그게 저인 줄 알고 내려가자 이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이모가 다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층에서 할머니가 빨리 안 내려오고 뭐하냐고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아니 애가 안 보여서 밑에 있어? 라고 물어보시니까 밑에 있다는 거죠. 그냥 잘못 봤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모가 자다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그때도 제가 우는 줄 알고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잤대요. 이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집 사람들은 굉장히 무디고 예민함이 없습니다. 작은 삼촌도 당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식구들이 다 나가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2층에서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식물도 많이 키웠는데 전부 자라다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화분 같은 거 키우는 걸 좋아하셨는데 근데 희한하게 나무 한 그루만 잘 자랐다고 해요. 다른 풀들은 다 죽어갈 때 말이죠. 아무튼 그 이후에 이번엔 엄마가 아니라 이모가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갔는데요. 그 사람도 이모한테 집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살만하냐고. 이모는 괜찮다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액을 다 맡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어지간한 무당들보다 기가 세신 분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이모는 집이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오시라고 했고요. 그날 바로 가지는 못했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랑 이모가 같이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언덕이라 올라갈 때 정말 힘들거든요. 집 앞에 와서 한숨 돌리고 대문을 여는데 마당에 들어서자 그분이 바닥에 주저앉더랍니다. 당황한 이모가 괜찮냐고 물었고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대문이 철로 된 엄청 무거운 문이었는데 그분이 주저앉을 때 문에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났나 봐요. 그분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버버 하더니만 여기는 자기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곳이라며 서둘러 가셨대요. 그걸 본 이모는 굉장히 허무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할머니한테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혼이 났대요. 그리고 그날 밤 이모가 꿈을 하나 꿨답니다. 꿈에서 이모가 집에 들어가고 있었대요. 대문을 열고 쭉 걸어서 들어가는데 현관문 양쪽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서 있더랍니다.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까만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까 꿈에서 깼다고요. 그런 꿈도 꾸고 이모는 괜히 무섭고 찝찝한 마음에 그 점집에 다시 찾아갔대요. 한편으론 그분이 집에 왔다가 다시 가버린 게 궁금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이모가 괜히 찾아왔구나 후회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워서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언덕 밑에서부터 시꺼먼 집이 눈에 띄었대요. 실제로 저희가 살던 집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집에 가까워질수록 시꺼먼 것들이 시꺼먼 기운으로 느껴졌고 이모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밖에서 느껴지는 기운보다 훨씬 많은 귀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모가 꿈에서 본 것처럼 현관문 앞에도 잔뜩 있었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그렇게 많은 기운을 느껴본 게 처음이랬나? 오랜만이라 했나? 그래서 놀라서 넘어졌고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귀신들이 길을 터주는 것 같기도 했고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였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내가 없어도 우리 할머니가 알아서 다 지키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냥 서둘러 나온 거라고 하셨다네요. 이모는 그 말을 듣고 얼마 동안 할머니랑 잤다고 합니다. 이모는 혹시나 해서 할머니한테 말을 했는데 할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대요. 할머니는 귀신? 근데 그게 뭐? 라며 그 후에도 계속 사셨고 저는 엄마가 재혼하시면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삼촌들도 취직해서 독립하고 나중엔 그 집에 이모랑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는데 셋이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 3, 4년 정도 더 살다가 결국 이사하셨고요. 근데 할머니가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난 후에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집 전체 세를 내놨는데 우리가 2층을 내놨을 때처럼 사람들이 얼마 못 살고 나가는 일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나가는 사람들마다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했대요. 우리는 몇십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참 뒤에 삼촌들이랑 그 집이 궁금해서 다시 가봤는데 뭔가 우리가 살 땐 몰랐는데 그 집만 엄청 어두워 보이고 정말 만화에 나오는 귀신 살 것 같은 집?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벽에 유리병이 박혀있고 근처에 쓰레기 같은 것들도 많이 버려져 있고 이미 폐허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집이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언덕의 첫 번째 집이었는데 그 집을 싹 밀어버리고 그냥 길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